아프고 병들었을 때 혹시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병원에 갈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적은요? 가족들의 눈빛 속에서 불만과 냉담함을 읽어낸 적이 있습니까? 이 꽉 막힌 현실을 뚫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사랑과 존중까지 되찾아올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연금 한 푼 없는 60세, 남편과 아들에게 구박받던 내가 세 가지 결심으로 온 가족의 환심을 사게 된 사연. 저는 올해 60이 되었습니다.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상급 학교에 진학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책을 덮고 부모님을 도와 밭일하기 바빴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는 나날이었지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내 미래는 이미 정해진 궤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부모님은 오빠의 결혼 비용 때문에 전전긍긍하셨습니다. 오빠가 장가를 못 갈까봐 노심초사하셨죠. 그때 저는 겨우 10대 소녀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반항심이 일었습니다. 나에게도 번듯한 미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가정의 공공함 때문에 저는 너무나 일찍 결혼이라는 굴레에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당시 저는 제 감정이나 미래에 대한 선택 따위는 고려해 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집안의 짐을 덜기 위해 부모님과 오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기억납니다. 축복받는 기분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꽤 넉넉한 예단비와 돈을 건넸지만 제 마음속은 의구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돈을 빌미로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대꾸라도 할라치면 친정에 가서 그 돈 다시 받아오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죠. 어리고 순진했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또다시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경제권은커녕 밖에서 일할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집안에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이유는 있었겠죠. 제가 나가서 일하면 밥은 누가 하고 아이는 누가 키우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안에 갇혀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이 점점 자랄 때까지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비록 몸은 고돼도 기댈 가족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쇠약해지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는 경제적 보장도 없었고 건강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금도 없고 제대로 된 실비보험 하나 없었기에 아프면 그게 다 생돈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가족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몸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돈만 들어간다고 불평했죠. 가게 형편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은 불만 섞인 표정을 지었고 아들조차 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집안의 짐짝 취급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과연 가족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존재인가? 가족들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60이 되니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으니 병원비는 오로지 가족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했고 그때마다 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나왔는데 남들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아무런 수입이 없는 늙은 저에게는 천근만근 같은 부담이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약을 좀 타왔는데 비용이 그리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니 남편이 또 타박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돈씨가 말랐는데
당신 병원비 대느라 기둥뿌리 뽑히겠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평소에 몸 관리를 안 해서 이 고생을 시켜요?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짐만 되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특히나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현기증이 나고 집안일조차 버거워지자 병원 출입이 잦아졌고 가족들의 태도는 더욱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병원에 가려 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돈도 없는데 병원은 무슨, 웬만하면 참아. 아들은 제가 병원비만 축내고 절약할 줄 모른다며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몸 좀 챙기세요. 병원비로 돈 쓰는 거 아깝지도 않아요? 병실 밖에 서서 아들의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들은 좋은 뜻으로 가게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쓸모없는 잉여 인간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들의 무관심한 등을 볼 때마다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노력과 희생을 그들이 알아주길 바랐지만 가족의 이해와 관심만 바라고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가치와 존엄을 찾으려면 제가 변해야만 했습니다. 악화되는 건강과 가족들의 냉대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은 지옥이 될 것이다. 가족들이 입으로는 저를 비난하지만 그들 역시 경제적 부담과 아픈 저를 감당하기 버거워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하고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나를 지우고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말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가지 결심을 했고 이는 우리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내 몫의 재산을 되찾다. 수년 전 친정 부모님의 오래된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꽤 큰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부모님은 유산 분배 과정에서 출가 외인인 저를 철저히 배제하셨죠. 예전에는 가족 간의 정을 생각해 따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니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이대로 가다가는 비참한 말년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몫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 간의 불화를 걱정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유산이 있어도 내 운명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제 법적 권리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제 몫의 유산을 받아냈습니다. 시내에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억 5천만 원 약 80만 위안 상당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저의 이런 행동에 불만을 표했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었습니다. 재산이 생기자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부터 바뀌더군요. 남편은 제 건강을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고 아들도 더 이상 저를 타박하지 않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가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독립과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둘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다. 과거에 저는 돈을 아끼느라 제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맛있는 반찬은 남편과 아들에게 밀어주고 저는 늘 남은 밥에 김치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니 깨달았습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요. 돈 아끼겠다고 내 몸을 혹사시키는 짓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식단부터 바꿨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했습니다. 매 끼니 영양가 있는
국과 신선한 생선을 챙겨 먹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들만 챙기느라 저를 굶기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도 고쳤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기도 힘들고 숨이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고 잔병치레도 줄어들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니 삶을 살아갈 에너지가 생기더군요.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드니 정신적으로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를 다시 보게 되었고 진심으로 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재테크를 공부하여 자산을 불리다. 유산을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만히 두면 물가 상승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이 돈으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재테크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예금 상품 하나 제대로 모르는 금융 문맹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재테크 강의도 듣고 서점에 가서 관련 서적도 사서 읽었습니다.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투자처가 좋은지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해 간단히 수리한 뒤 세를 놓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은 저에게 든든한 경제적 자유를 안겨주었습니다. 또 일부 자금은 저위험 금융상품에 넣어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저에게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간다는 자신감을 주었으니까요. 통장에 찍히는 수익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내가 용기 내어 결단한 덕분이라고요. 제 몫의 재산을 찾고 난 후 삶은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고 가족들의 존중을 얻게 된 것이 가장 큽니다. 과거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참기만 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하고 가정 내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태도가 변한 데에는 돈의 힘이 컸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 의견을 내면 무시당하거나 면박을 당하기 일쑤였지만 이제는 남편이 제 의견을 경청하고 제가 감기 기운만 있어도 직접 죽을 끓여다 줍니다. 바쁘다며 코빼기도 안 비치던 아들도 매주 손자를 데리고 찾아와 과일 바구니를 내밀며 말동무를 해줍니다. 그 관심의 이면에 돈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탓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제가 평생 고생하고 인내한 대가로 얻은 정당한 권리니까요. 그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고 가족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선 긋기를 배웠습니다. 돈이 생기고 나니 오히려 더 이성적이고 냉철해지더군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다 참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제 당신 돈도 있고 건강도 좋아졌으니 나 좀 더 도와주면 안 돼? 순간 멍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제가 했을 일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는 정색하고 거절하는 대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몸이 좋아져서 당신을 도울 수는 있지만 나도 내 몸 챙겨야 해요. 집안일은 우리 같이 분담해서 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부부 사이의 권력 관계가 미묘하게 재조정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의존적인 삶에서 독립적인 삶으로, 그리고 진정한 자신감으로 경제력이 생기고 나니 자존감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저를 짐이 아닌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의 평온함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최우선에 두는 법을 배웠고 내 인생을 책임지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고 바빠서 엄두도 못 냈던 그림을 배웁니다. 이젤 앞에 앉아 붓을 들 때, 낯선 곳을 거닐 때 느껴지는 충만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저에게 물질적 자유를 주었지만 더 중요한 건 정서적 자유를 주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제 목소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희생을 멈추고 저 자신을 돌보자 오히려 가족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소파에 누워 TV만 보지 않고 청소기를 돌리고 마당에 꽃을 심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무뚝뚝하던 그 양반이 말년에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과도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족, 건강, 돈. 이 모든 문제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저처럼 가족들의 냉대에 눈물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 제 인생의 황혼기를 황금기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가족 관계든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은 저처럼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 더 지혜로운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